자, 우리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한 번 더 메소드. 자, 여기 메소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레슨 02에서 이번에는 메소드 argus 매개 변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 L 03 메소드인데 argus argument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메인 쓰시고 자, 이번에도 계산기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내가 클래스 calc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오류가 떴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미 이 안에 이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하죠? 이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석을 달 거고요. 제가 이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어떻게 얘기해드렸냐? 자, 여기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서가 얘가 컴파일, 우리가 이제 자바는 컴파일 러너라 불렀죠. 컴파일 되면서 여기에 문서가 쪼개져서 저장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얘가 실행을 했는데 OOP가 없네요. 잠시만요. 이게 실행하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나왔네요. OOP가 새로 고치면 안 돼 있었나 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 칼크가 있죠. 자, 이미 칼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쓰면 여기 칼크가 또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없어서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calculator 이렇게 쓸까요? 끝까지 calculator 자, 계산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빨간색 건드시는 분들 있는데 얘는 우리가 수정 불가, 컴파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수정 불가예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C 컴파일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닫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썸을 만들 건데 썸. 자, 보세요. 두 개를 더하는 썸, 세 개를 더하는 썸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int 퍼블릭 쓰고 int sum인데 int a int b 자, 중괄호 하고 죄송해요. 세미콜론 잘못 찍었다. return a 플러스 b 자, 세 개도 이렇게 써볼게요. public int sum int a int b int c예요. return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자, 이렇게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달라서 여러 개 선언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오버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오버로드 또는 오버로딩 되었다 해서 오버로딩 이렇게 부르고 자, 지금 이름이 하나인데 역할이 여러 개죠? 이름이 하나인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 불러요. 다형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객체지향 문법의 다형성입니다.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다양성 예전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요 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내가 썸이 두 개면 두 개, 썸이 세 개면 세 개, 썸이 네 개면 네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를 쓸 때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배열이 있겠죠. 배열.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동일한 타입의 여러 개죠. 여러 개 처리하고 싶다면 매개 변수를 배열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퍼블릭에 int에 sum. 자, 이번에는 int로 된 배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초기값 int sum은 0이고요. return sum이네요. 선생님, 요 지금 이름이 두 개 똑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이 친구는 지역 변수예요. 자, 지역 변수. 자, 만약 내가 이 밖에 쓰면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전역 변수, 그쵸? 전역 변수. 자, 좀 이따가 배우긴 할 건데, 자, 지역 변수는 호출될 때 만들어져요. 뭐가? sum이 호출될 때, 함수가 호출되어야 만들어짐. 자, 그래서 함수 이름이랑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명과는 무관. 자, 우리가 배열이 예를 들어 3개가 왔어. 그러면 3개를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배열로 이런 데이터가 왔다. 10, 11, 30, 20 이렇게 왔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뽀 배열 탐색 int i는 0부터 i는 어디까지? array 점 length까지 i 플러스 플러스. 배열 탐색 배웠죠? 그러면 썸에다가 배열에 자, 이 친구는 탐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는 건데 자, 그래서 썸에다가 누적시켜야 되죠? 누적은 더하기는 array의 i번째가 되겠네요. 자, 우리 배열 탐색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누적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내려서 자, 요 썸은 꼭 calculator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여서 눈 좀 아프겠지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calculator 안에 그죠? 썸이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호출은 여기서 하죠, 그쵸? 이게 메인 앱이에요. 메인 앱. 그래서 배열 하나 만들어 보고. 자, 임의의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배열 array는 100, 200, 121,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7, 99. 자, 이것의 총합이 궁금해요. 그럼 우리가 매번 써야 됐는데, 오, 배열을 더해주는 함수를 누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int 객체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calc의 calculator네요. calculator는 new calculator예요. 자, 이름이 너무 기니까 C라고만 해도 되겠다죠? C. 이름은 내 마음대로다. 요 이름 짓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만 따도 되겠죠? 그죠? 똑같은 게 있으면 C1, C2 이렇게 하시든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내가 궁금한 거는 array의 합이에요. 그래서 int sum은 c.sum이네요. 여기다가 array 그리고 출력 array의 아이템의 총합 sum이 되겠네요. 자, 실행해보면 오호 203이라네요. 203 그쯤 될 것 같아요. 그쵸? 요거 두 개는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210 220이네요. 그쵸? 거기다가 17 빼면 203 맞네요. 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자, 이렇게 배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항상 배열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임의로 쭈르르륵 늘릴 순 없나? 내가 예를 드는 거였죠? 자, 어떨 때는 C에 sum하고 여기다가 임의로 뭐 10 더하기 20 해보고 조금 더 길게 30도 해보고 어떨 때는 40도 해보고 50도 해보고 계속 임의로 이렇게 늘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꼭 배열을 만들어서 넣고 있죠? 꼭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였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얼규먼트를 매개 변수로 복수로 쓸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배워볼게요. 네, 제가 그건 안 들었는데 제 문서에는 없는데 배워보면 좀 재밌으니까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 가변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점 넣으셔서 점점점 가변인자. 자, 위에 이미 썸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멀티플의 멀트로 한번 해볼게요. 멀트. 자, 그래서 퍼블릭의 자, int의 멀트예요. 멀트. 멀티플이에요. 그죠? 멀티플 이렇게 하든가 하죠? 곱하기.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따라 쓰지 마세요. 세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개를 받을 수도 있고, 임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임의로.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가변인자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int nums. 그죠? 근데 이제 요 가변인자는 타입 앞에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특이하죠, 그쵸? 자, nums가 마음에 안 드시나? nums가 한 번도 안 썼다고 뭐 상관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int malt는 0, return malt 이렇게 써놓고요. 도대체 이 nums가 어떻게 오나 한번 볼게요, 그쵸? sout으로 nums입니다. 여기 점점점이에요. 사실 이 친구는 배열이랑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이게 더 편해요. 가변인자는 뭐랑 똑같다? 배열이랑 똑같은데 쓰는 방법은 이게 더 편하다. 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좀 보기 좋도록, 자, 보기 좋도록 요 칼크를 이렇게 쭉 내릴게요.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자, 내가 멀티플을 호출해 볼 거예요. 멀티플. 그래서 C.점 멀티플이에요. 자,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넣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죠 자, 제가 요거는 뭐라고 불렀죠? 어레이라고 했어요. 어레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불렀죠? 인트라고 했어요. 인트.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주소. 그죠? 요건 주소. 그러면 쭉 읽어볼게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인트로 된 배열인 객체. 이런 뜻이죠. 인트로 된 배열인 객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 배열인 거예요. 배열. 지금 현재 이 친구랑 같은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이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타입이다.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쓰지. 왜 굳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이렇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왜 굳이 이렇게 쓰는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쓰는 방법, 그러니까 처리는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달라서 쓴다. 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내가, 이 친구를 호출하려면, 자,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자, 한 번 더 호출해 볼게요. 자, 썸은, 자, 꼭 배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C.sum에다가, 꼭 어레이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 없이 객체를 만들려면 요 앞에다가 꼭 뉴연산자를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뉴연산자, 그리고 11, 22, 34. 이렇게 해볼게요. 아, 배열 빼먹었다죠? 배열,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자, 배열의 총합은 11, 22, 33을 더하니까 66이 나오겠네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66 나오죠. 자, 요거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자, 요 코드나, 그쵸? 요 코드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런데 이제 멀티를 쓰실 때는, 멀티플, 요거를 안 쓰셔도 돼요.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int result는, 자, 멀티플이고요. 내가 여기다가 10, 20.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따라 쓰지 마세요, 제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매개 변수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자, 인트 지우고 10, 20, 30. 자,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40. 또 50.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의 숫자를 계속 변경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그럼 멀티플도 한번 배열 탐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멀티플에 곱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도 되고, 아니면 초기값 요거를 멀티플이라고 해놓고, 이 친구랑 곱해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0이라고 처음에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곱해도 다 0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0 곱하기 뭐는 다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해놓으시면 안 되고 1로 해놓으셔야 돼요. 1. 자, 그래서 0 대신에 1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유는 뭐다? 0 곱하기 뭐는 다 0이에요. 그래서 그 곱하기에 초기 값은 1로 둡니다. 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쓸게요. 0은 무엇이랑 곱해도 0입니다. 때문에 곱하기의 초기값은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보는 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주석 달고. 자, 한번 반복 탐색해 볼게요. 똑같이. 자, for int i는 0부터 i는 nums의 length까지 i 플러스 플러스네요. 자, 그래서 멀티 곱하기는 이에요죠? 곱하기를 누적하겠다. 누구의? nums의 i번째를. 자, 실행하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니까 6000,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어이, 출력을 안 했네요, 그죠? 출력을. 자, 이거 출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Sout으로 10 곱하기 20의 결과. 자,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 칸 내려서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의 결과. 또 복사해서 컨트롤 D죠. 컨트롤 D가 복사. 내리는 건 Alt Shift 내리기. 40.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D 복사. Alt Shift 내리기. 그래서 50. 자, 실행해 보면 오, 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가변인자라는 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가변인자를 쓰면 요 코드가 깔끔해지죠. 코드가. 지금 현재 우리는 배열을 꼭 만들어 써야 됐는데 가변인자 없으면 가변인자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가변인자 매개변수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음, 벌써 25분이나 됐네. 음.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객체 하나로 계속 이렇게 재사용하고 있죠? 객체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객체 사용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죠? 다른 객체 썼던 거. 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죠? 자, 우리 객체 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예를 들어 날짜를 보고 싶어. 오늘 날짜. 자, 오늘 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트라는 객체를 쓸 수 있어요. 데이트는 어느 패키지에 있나요? 그죠?
java.util에 있는 date라는 친구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date를 쓰려고 이렇게 date를 선언하는데, 자, date가 참 많아요. 그쵸? 데이터가 두 개 있네요. 그쵸? 자, 우리가 date라는 객체의 패키지를 쓰는 이유가 딱 보이죠? SQL 패키지, util 패키지. 우리는 util 걸 쓸 거예요. 만약 둘 다 쓸 거다,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나는 java.util에 있는 데이터를 쓸 거야. 자, 나는 오늘의 날짜가 궁금해서 now라고 할 거고요. new date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타입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패키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생략.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포트를 안 하면 꼭 쓰셔야 되고, 임포트를 하면 생략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똑같아요. 쓰는 법. 자,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칼크의 칼크. 칼크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new date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데이터와 관련된 객체니까 오늘의 날짜를 여기서 출력해 주겠네요. 한번 볼까요? sout으로 now. 자, toString.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짠, 요런 영어로 된 날짜가 보여요. 날짜. 이렇게 키워줄게요. 오늘 금요일 맞죠? 1월도 맞고 23일도 맞네요. 시간도 잘 맞고 요거 지금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KST 한국.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함수들 중에 한글로 된 문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에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now str은 date now. to local date 있습니다. local date. 자, 요거는 현재 지역에 맞게 문자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sout으로 now str. 그러면 자, 이렇게 오전이라고 써져 있죠? 자, 한국 사람들은 오늘이 프라이데이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궁금하죠. 그죠? 이렇게 외국인들처럼 오늘 프라이데이고 1월이고 23일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한국인들은 이런 순서를 좋아합니다. 이런 순서. 자, 지금 사용법 똑같나요?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죠. 그쵸? 똑같습니다. 객체 사용법이에요. 객체 사용법. 자, 그리고 객체 함수. 그죠? 여기 now로 이렇게 함수, now로 이렇게 함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 했던 거 기억나는 거 해볼까요? 자, 랜덤은 new 랜덤이에요. 이 친구 뭐예요? 랜덤한 숫자를 뽑죠? 자, 내가 랜덤 수가 궁금해요. int 랜덤이 아니라 num이라고 했겠죠? num은 랜덤 점 next int. 그러면 랜덤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 친구는 int 내에서 랜덤한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int 내에서 랜덤한 숫자. 그래서 꽤 큰 숫자가 나와요. 내가 여기서 범위를 제한하고 싶어. 0부터 50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random.nextint에 뭐라고요? 50. 0부터 49까지 하고 싶으면 50. 그죠? 또는 내가 1부터 50까지 하고 싶으면 1부터 51까지. 이렇게 하면 1부터 50까지 랜덤 수가 나온다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함수랑 똑같죠? 이게 뭐예요?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때도 얘기했는데
자, 1이랑 51을 우리가 전달인자라 불러요. 전달인자. 전달인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받는 쪽. 자, 받는 쪽.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 이 친구들을 매개변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매개변수. 그래서 요건 매개변수. 그 다음에 요거는 전달인자. 그러면 자, 요거는 전달인자인가요? 매개변수인가요? 그죠? 전달인자죠. 요것도 전달인자죠? 전달인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 썼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새로 고찰을 해봤어요. 이게 객체고,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어요. 밑에도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객체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 거고요. 우리 15분 동안 쉬었다. 15분까지, 11시 15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